제가 24년 말에 3명 쓸 때는 제가 진짜 억지로 일자리를 만들었어요. 왜냐면 너무 그 사람들을 쓰고 싶어서, 그 사람들을 내 곁에 두고 싶어서. 그래서 유아람 채널도 원래 그냥 혼자서 맡겨도 되는 거를 2명한테 나눠서 줬고, 2명한테 나눠서 주는 대신 다른 일도 좀 더 시켜봤고, 당시에 잡다람도 굳이 월급을 줘가면서 했었고. 그래가지고 사실 최근에 제가 아예 그 소리를 들었어요. 저 고용할 생각 있어요? 심장이 덜컹하더라. 그래야 될 것 같다는 생각들을 하고 있었음에도 그 인건비 고정 지출에 대한 트라우마가 워낙 강하다 보니까 솔직히 쿵 했어요. 그런데 상황이 다르고 사람이 다르다는 게 좀 많이 느껴지더라. 왜냐면 아까 얘기했잖아요. 제가 24년 말에는 제가 그 사람들을 쓰고 싶어서 억지로 자리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같이 돈 벌어보자에 가까워요. 그냥 채널에서 돈 벌어가지고 그거를 이제 4명이서 쪼개서 나눠 먹는 게 아니라 이거 일 같이 하자. 그래가지고 성과를 내서 더 우리 돈 벌자로 얘기를 하고 있지. 그치, 내 돈을 주는 거랑 같이 돈 벌기는 다르지. 그리고 그 무엇보다 돈 많이 안 벌어도 되니까 그냥 너랑 같이 일하고 싶다 해서 저에게 먼저 다가온 사람들이야. 그냥 먼저 저한테 선언을 했어요. 당신이 궁금하다. 당신이랑 그냥 계속 같이 있고 싶다. 그냥 당신이랑 같이 계속 일을 하고 싶다. 라는 것들.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마음이 되게 편해요. 내가 이 사람들을 위하고 애쓰는 보람은 있겠구나. 그러니까 이제 제가 그 24년 말에서 25년 초에 진짜 현타가 많이 왔던 게 그거예요. 사실 그 세 사람이 다 그랬다는 건 아니야.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힘든 건 괜찮아, 오히려. 근데 떠먹여 줘도 토해내고 그러면서도 입으로는 아니라면서 기대하고 요구하고 그러면서도 내가 언제 해달라고 했어? 스탠스를 보고 있는 게 그게 힘들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게 사람들이 포기하게 되는 순간이 그거라고 생각해요. 힘들 때? 아니야. 내가 이걸 왜 하나 싶을 때. 그러니까 어떤 충분한 그 목적의식을 느끼게 되고 가치를 느낀다고 하면은 사실 사람은 생각보다 강합니다. 그래가지고 어머니는 위대하다 막 이런 소리가 나오는 거고 부모는 위대하다. 그런데 현자 타임이 올 때는 이거 할 바에야 라는 생각이 드는 거지. 그러니까 약간 그거야. 결국에 희망에 대한 얘기예요. 이렇게 힘들더라도 버티고 나서 내가 뭔가를 얻어낼 수 있다 라는 생각이 드는 것과 심지어 쉽더라도 내가 이걸 해서 뭐하냐? 이게 의미가 있나? 이걸 해가지고 더 나은 내일이 있나? 라는 의구심이 드는 거는 아예 다른 이야기죠. 맞아요. 그래서 심지어 이러면은 별로 안 어려운 일도 때려치게 되는 거예요. 이제 와서야 하는 소리지만 여러분, 제가 이제 한창 그 유아람 채널에서 재밌는 이야기가 준비되어 있다라고 하던 때가 있었잖아요. 그게 저 그때 맥도날드 알바 나가려고 했던 때였어요. 이제 너무 일반인의 삶과 동떨어져 있는 인생을 살고 있는 것 같으니까 약간 나도 인생을 살아보자, 저들과 같은 공감대를 가져보자 라고 해가지고 맥도날드 알바 면접을 봤어요. 그리고 붙었어요. 그랬는데 OT를 하는데 그 OT도 저기 무슨 안내해주는 사람도 없이 지원한 사람이랑 같이 노트북 거기 있는 거 열어가지고 프레젠테이션 PPT 이거 손으로 넘겨가면서 보고, 그리고 막 면접 봐준다는 사람도 바빠가지고 몇십 분 늦고 그러는 거 보면서 되게 자연스럽게 내가 이걸 왜 하고 있지? 라는 생각이 들어버리는 거야. 그치, 이건 아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었어. 그런데 그래도 아니야, 이거는. 맞아. 그래가지고 이제 그 신입사원들 퇴사하는 되게 큰 이유 중 하나가 그거래잖아. 자기 사수가 자기랑 월급 거의 똑같은 거 보고 도망친대잖아. 맞아. 저게 내 미래구나 싶어서. 사실 뭐 70년대 80년대가 지금 한국보다 살기 좋다는 얘기는 안 하겠지만 그래도 그때는 열심히 노력할 만했다라는 이야기들을 하는 것도 그거지. 그때는 열심히 일하면은 인생이 바뀌고 자기 집을 구할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이 있었거든. 지금은 안 되지. 그러니까 훨씬 살기 좋아졌는데도 사람들이 자살을 해대는 거고. 그래서 아무튼 그래요. 저는 이제 요즘은 딱 그거예요. 내가 이 고난을 겪고 나면은 성장할 수 있겠다, 확실히. 그리고 해야만 한다. 내가 음반을 내서 이 유아람이란 인간의 존재를 알리고 롤이 아니더라도 나를 볼 이유를 만들고, 그리고 나를 보러 올 수 있는 공간을 운영하고 이 공간을 활성화시키고 이 공간에서도 할 수 있는 에세이라든가 철학 대화 같은 컨텐츠들을 만들고, 그리고 그거를 계속 이어나가야 된다. 그렇다고 해서 방송을 던질 이유는 없다. 왜? 아니, 이만큼 좋은 홍보 창구가 어딨다고. 미스터 비스트도 로건 폴도 다 같은 방식이에요. 특히나 로건 폴이 그렇지.
로건 폴 유튜버만 해도 잘 나가요. 그런데 WWE 선수로 지금 거의 풀타임으로 뛰고 있고 프라임이라는 음료수 사업 해가지고 잘 나가고 있죠. 그러면서도 유튜브를 놓지 않아요. 왜? 유튜브를 통해가지고 자기의 그 상품을 팔 거고, 그리고 그 유튜브나 아니면 대중적인 이미지는 WWE에서 선수로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계속 갱신을 해나가는 거지. 그냥 유튜브 자기 거 자극적인 것만 보는 애새끼들한테만 홍보하는 게 아니라 진짜 전 세계를 대상으로, 전 세계 WWE 팬을 상대로. 로건 폴, 제이크 폴 형제들, 그러니까 인성 파탄자인 거랑 별개로 진짜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죠. 맞아요. 그래서 정확히 그거예요. 지금 제가 알을 깨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래서 리그 오브 레전드에서 볼장을 빠르게 다 본 게 더 도움이 됐을지도 모르겠어. 리그 오브 레전드가 진짜 호황이어가지고 내가 이것만 해도 평생 먹고 살 수 있었다 싶었으면 나는 오히려 그냥 진짜 거기에 안주해버렸을 거야. 그런데 목이 마르니까 우물을 파게 됐고, 원래 그렇잖아요. 이 경제가 십창날수록 문화는 피어오른다. 러시아 문학이 언제나 전쟁 시기에 발달했던 것처럼. 본인이 꿈꾸는 안정기에 들어선 유아람의 모습이 있나요? 한 3층짜리 빨간 벽돌집 하나 주상복합 건물로 이제 구매해가지고 3층에서 거주하고 2층에다가 사무실 차리고 1층에서 파티룸, 그리고 가능하면 지하실에서는 공연장, 이렇게 해가지고 아지트를 하나 만들어서 운영하는 거, 그게 제 평생의 꿈이죠. 의외로 동화적인 로망이 있으시네요. 그러니까 나는 결국에 내 마을을 만들고 싶은 거야. 내가 이제 신도림은 왕이 되겠다. 그래서 다 신도림을 헤쳐 모여 구로로 와라. 이 얘기를 하는 게 다 그런 거죠. 그래, 그리고 거기서 좀 더 나아가서 그 공간에 올 사람들이 다 신도림 주변에 살았으면 좋겠어. 나는 지금 여기서 채팅 치는 사람들도 다 신도림으로 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가능하다면. 그래서 지역 유지가 되고 싶습니다. 신도림에서는 이 한 다리만 걸치면은 다 나로 이어지는 정도로. 그쵸. 다이묘가 목표인 거죠. 몰라. 이러다가 진짜로 잘 되면은 어디 이제 색깔 하나 입고 색깔 있는 잠바 하나 입고 또 거리로 나갈지. 근데 그건 모르겠고, 너무나도 먼 얘기지.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참 성장을 하고 있다라는 것들, 그리고 지금 아슬아슬한 상황인 것들이, 지금 이 압박감이 막 기분이 나쁘지 않아요. 지금 제가 당장 책임지고 있는 거는 편집자 친구 하나고, 그런데 이제 제가 같이 돈 벌어보자고 얘기하고 있는 사람이 2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자리 만들어 놓을 테니까 너만 오면 고를 하고 있는 게 1사람. 그리고 느슨하지만 꾸준한 연대 관계를 구축하고 있는 게 2. 어쨌든 간에 제가 다 이제 페이를 지불하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일단 이 구색이 좀 잘 나와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한다고 하면은 어쨌든 간에 제가 매달 돈을 줘야 되는 사람이 6명이라는 건데 쉽지 않기는 합니다. 특히나 이제 여기 같은 경우에는 저에게 생계를 맡기는 사람들이어가지고 제가 진짜 좀 많이 벌어야 돼요. 그래서 같이 돈을 벌어보자 라고 하고 있는 거고요. 대부분의 문제는 돈으로 해결이 되긴 하더라고요. 그쵸? 그래서 그런 명언이 있죠. 돈으로 해결이 안 되는 것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하면은 돈이 충분히 많지는 않았던 건 아닌가 생각해봐라 라고 하죠. 그리고 이러는 과정에서 좀 느끼는 것들이 지금 오늘 방제인 것 같아요. 지금 방제, 의리를 지키는 건 손해지만 의리 있는 사람이 되는 건 이득이다. 맞아요. 사실 돈으로 해결되는 일이 가장 쉬운 일이기도 하고요. 돈으로 해결이 안 되는 게 많아서 그렇지, 생각보다. 그냥 진짜 그거 같아요. 솔직히 그 스코어 타운에도 나 그냥 그 맨땅에다 돈 박았어. 근데 내가 그냥 열심히 하십시오 하고서 내버려두고 있고, 그리고 제가 이제 2024년부터 한 1억 땅바닥에 박았다 그랬잖아. 그래, 그 중에서 이제 한 3, 4천 돈이 2024년 말부터 2025년 초중반까지 있었던 좀 1년의 고용과 사건들 때문이에요. 그 돈이 지금 당장 나한테 있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들은 당연히 하지. 근데 그게 아깝지는 않은 것 같아. 그 사람들에게 충분히 잘해줘서 그 사람들이 고마워할 거라 생각해서? 아니, 그건 아니고 적어도 내 자신에게 떳떳한 것 같아. 나는 최선을 다해서 책임을 졌다. 수업료도 아니고 나는 멋있는 사람으로 살았다라는 자부심인 거지. 멋있었다면 오케이입니다. 맞아요. 그냥 약간 그런 것 같아. 제가 이제 그런 평소에 얘기하는 거랑 좀 비슷한 맥락인데요. 그러니까 입버릇처럼 저는 후회를 해본 적이 없다는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래, 어떻게 생각하면 후회야 있긴 있겠지. 근데 있어도 없다고 생각하고 살아요. 그래, 최선이란 단어는 제가 안 쓸게요. 나의 최선이
결과적인 최선이 아니었을 수 있고 상대에게 최선이 아니었을 수는 있으니까. 근데 분명히 저는 전력을 다했습니다. 내 머리로 생각할 수 있는 가장 현명한 방법으로 그때 할 수 있는 전력을 다했어. 그래서 저는 사실 인간관계도 그렇고 제가 끝난 관계를 진짜 안 돌아보는 사람입니다. 당연히 슬프고 아쉬울 때는 있지. 근데 내가 그렇게까지 했는데도 내 곁에 안 남았으면은 그건 내 인연이 아닌 거야. 뭐 그건 일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안 됐으면은 그냥 그랬던 거지. 나랑 격투기 인연은 거기까지였던 거야. 나랑 스타크래프트 인연은 거기까지였던 거야. 그래도 함께해서 행복했으니까, 그만큼 진심으로 사랑했고 그 사랑하는 동안 좋았으니까, 당연히 힘들게 했지만 내가 선택한 거였으니까 그랬구나 하고서 받아들이는 거지. 그치, 제일 쉽게 판단하는 방법은 잘해줘 보는 거라는 이야기가 괜히 있는 게 아니죠. 물론 그런 과정에서 내가 했던 방법이 이제 결과적인 최선은 아니었구나 라고 하면서 더 배우고 그 다음엔 더 잘하게 되는 거고. 그리고 이거는 제가 시니컬한 거는 독과 같다고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맥락인 것 같아요. 이게 되게 재밌는 게, 전력을 다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보통 번아웃에 대한 걱정을 하잖아요. 근데 나는 그래, 번아웃이 오는 경우도 있지. 그런 사람들도 있을 거고 특히나. 그런데 나는 오히려 반대로 생각해요. 내가 이렇게까지 해봤는데 이걸 못할까? 라는 자신감을 가지게 해줘요. 최선을 다하는, 전력을 다하는 것의 장점이 저겁니다. 그냥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접은 사람들은 다음에도 그렇게 접게 되어 있어요. 진짜 대부분의 경우. 그러니까 다음에 새로운 고난이 닥치더라도 씨팔 내가 거기까지 해봤는데, 내가 그것도 이겨내봤는데 내가 이걸 못하겠어? 라는 그런 생각들. 지금 제가 이렇게 좀 수중에 돈 없고 그런데도 왠지 모를 자신감이 있는 이유도 그거인 것 같아요. 나는 진짜 지옥까지 갔다 와봤어. 내가 이거를 이겨내지 못할까? 뭐 내가 사실 지금 빚을 지고 들어간 것도 아니고, 내가 그 월세도 못 내가지고 인생 망하는 그렇게까지는 안 갈 것 같은데? 라는 그런 생각들. 그치. 그리고 그때보다 힘들 순 없다. 그래가지고 선출들이 이제 뭐 잘못된 길로 가는 경우도 있지만, 반대로 근면성실하게 사는 그 사회인이 된 선출은 진짜 상상을 초월하게 근면성실하거든요. 이거 아시는 분들 있을 거야. 운동선수 출신 특유의 그 근면성실함이 있어요. 진짜 앉은 자리에서 기계처럼 일하고 지치지를 않아. 그런 사람들이 약간 이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태릉 훈련을 해봤는데 내가 이걸 못해? 그런 것들. 그치, 요령 안 피우고 정직하고. 반대로 이거저거 전력 투구하다가 내가 족밥이구나 하고 포기하기도 하지 않나요? 그래, 어쨌든 간에 전력 투구를 해보고 단대가지고 새로 도전해보고 안되고 해가지고 그런 패배의 경험이 반복되면 어떡하느냐 라는 얘기잖아요. 그것 또한 나쁘지만은 않아요. 무슨 소리냐면요, 당연히 슬프기는 하겠지, 아쉽기는 하겠지. 그런데 자기 분수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소소한 행복을 누리면서 사는 게 참 좋은 거구나를 알게 돼요. 저도 사실 그런 순간들이 있었고. 그러니까 내가 진짜 별거 아니구나 그러면은, 근데 내가 뭐라고 그렇게 많은 거를 바라고 사는가 라는 그런 생각들. 물론 이거는 다 제가 너무 긍정편으로 해석하는 걸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저도 이제 여러 가지 벽에 부딪혔을 때 그제서야 소소한 행복을 알게 됐어요. 내가 그냥 요 정도 깜냥인 거구나. 그러면은 나는 너무 그렇게 욕심을 안 내는 게 맞구나. 나한테 맞지 않는 욕심이구나. 그치? 그렇게 되면서 욕심을 버리게 되는 게 좀 큰 것 같아. 하지만 그럼에도 한번 박아봤기 때문에 또 다른 새로운 각이 보이면 그땐 다시 달려들게 되더라고. 가수나 예체능 하던 사람들 다 늙어가지고 다시 도전하는 사람들 있는 경우가 왜겠어요. 그 들이박는 성질머리는 어디 안 가거든. 제가 그래서 맨날 하는 얘기가 뭡니까? 확신은 판단이 아니라 태도다. 막 이제 끝까지 확신 못 가지고 계속 재고 그런 사람들, 뭐 그게 이제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안전한 방법이지. 그런데 그렇게 안전하게 사는 사람들은 운명의 짝 같은 거 못 만납니다. 거의 대부분의 경우. 왜냐면은 운명의 짝이라고 생각을 절대 못 하거든. 딱 제 얘기 같네요. 10년 동안 춤추고서 부상으로 은퇴할 때 더 한다고 해도 난 어차피 여기가 한계였구나 해서 인생 걸었음에도 후회 없는 게 그거예요. 지가 저 텍스트만 보더라도 얼마나 후련합니까? 미련이 있을 이유가 없지. 왜냐면 끝까지 가봤으니까. 오늘 약간 옛날 발언들을 좀 많이 회수하네. 여러분, 저는 신앙도 재능이라 생각해요. 그렇게 맹신할 수 있는 DNA가 있어요. 그리고 저거 없는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못해요. 그래서 내가 종종 말하거든. 저는 종교가 없는데 되게 기독교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심판으로 활동하면서 들은 선수 측 발언, 왜 리스크 있는 기술을 감점하냐, 그러면 무난한 기술하면 이득인데 내가 왜 고난도 기술을 연습해야 되냐,
거기에 대한 심판층의 대답, 무난한 거 하고 싶으면 무난한 거 해라. 무난한 점수만 나갈 테니까. 다음 대회에서 그 선수는 고난도를 무난하게 깎아서 포디움에 올랐죠. 좋은 얘기네요. 맞아요. 그리고 사실 저게 딱 저런 것 같아. 나보다 위에 누군가를 둘 수 있느냐. 이게 진짜 많이 갈립니다. 나보다 위에 무언가를 둘 수 있느냐. 조국과 민족을 위하여, 가족을 위해서, 신을 위해서, 이런 것들. 그래가지고 나는 시니컬한 멍청이들을 되게 싫어해요. 아니 저렇게 해가지고 남는 게 뭐가 있다고 저렇게 미련하게 하냐? 당신들은 평생 이해 못할 거야. 그래, 이게 뭐 마냥 좋은 거는 아니지. 위험하기도 하고. 그런데 비웃을 거리는 아니야. 그냥 성향의 차이일 뿐이거든. 그리고 저런 미친 사람들이 세상을 바꿔놨고, 내 일생 조국과 민족을 위하여. 예. 맞아. 그런데 이게 되게 그 재밌는 포인트는, 되게 적지 않은 경우에 다른 건 몰라도 애 낳으면 저거는 보통 하게 되는 것 같더라.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그 소리 하잖아. 군대 갔다 와서 철든다는 거는 개구란데 애 낳으면 철든다는 건 좀 사실인 것 같다. 애 낳고 나서 사람이 달라지는 이유가 난 그거라고 생각해. 나보다 소중한 가치가 있구나. 거기서 갑자기 이제 자기밖에 모르던 사람이 겸손해지고 비험불하게 되는 거지. 맞아, 인생이 바뀐다는 거. 제가 독신주의에 대해서 그 되게 비관적인 이유 중 하나예요. 자기 1인분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그 이상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기회를 겁이 나서 안 하는 거거든. 애 낳고도 철없는 사람은 그냥 그런 팔자인 거고. 당장은 출산과 육아에 대한 의지가 있으신가요? 당연히 있죠. 저는 무조건이죠. 근데 저는 어쨌든 간에 그런 나보다 큰 가치를 긍정하는 편입니다. 왜냐면 이게 못할 일을 하게 만들어줘요. 그리고 나는 인류가 그렇기 때문에 발전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극단적으로 말하면은 저거를 비웃는 시니컬한 개인주의자들은 무임승차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다 자기 앞가림만 하고 1인분만 하고 살면은 니들이 그렇게 편하게 살 수 있었을까? 누군가는 닦아주고 누군가는 희생하고, 그런 사람들이 어쨌든 간에 사회에 더 많기 때문에 이 세상이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거지. 너희 같은 사람들만 있으면 과연 이 세상이 돌아갈까? 라는 그런 생각들. 그리고 생각보다 인터넷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현실에 있는 사람들은 나보다 큰 가치를 긍정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그게 그냥 DNA에 새겨져 있는 가치거든. 내가 생각하기에는. 맞아요. 저는 그리고 그렇게 집단을 위한, 또는 이제 나보다 더 큰 무언가를 위한 신념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인류가 위대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위대해져 왔고요. 아무리 이렇게 세상이 삭막해졌다고 하더라도. 맞아요. 개인보다 사회를 더 우선하는 사람들이 상식을 지키고 있다고 생각해요. 맞아. 그래서 지금 뭐 이제 당연히 전쟁은 너무 무섭고 고통스럽지만, 그리고 나라가 해준 게 뭐가 있느냐. 나는 전쟁 나면 그냥 바로 해외로 튈 거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인터넷에 천지빛깔이로 있고, 사실 우리네 주변에서도 그렇지만, 막상 북한군 탱크가 내 옆집, 앞집, 그 뭐 장모님 집, 여자친구 집, 그 와이프 집, 아들내미 집 밀고 들어온다고 했을 때 거기서 총알 안 잡을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 나는 잘 모르겠다. 사람의 마음이 그렇게 되지가 않아요, 사실. 당연히 그럼에도 너무나도 피하고 싶겠지. 너무나도 도망가고 싶을 거야. 그런데 내 자신에게 떳떳할 수가 없거든. 그래요, 여러분들, 지금 이게 다시 이 방제로 돌아오는 거예요. 의리를 지키는 건 손해지만 의리 있는 사람이 되는 건 이득이다. 그 프로게이머 김군이 그런 소리 했잖아. 의리만큼 지킬 때 좋은데 나중에 돌아보면 족같은 게 없다 라는 그런 이야기. 근데 그런 김군은 여전히 주변 사람들에게 너무나도 평이 좋고, 그렇게 사본오열된 팀 내부 정치 상황에서도 혼자 고루고루 잘 지내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의리도 좋고요. 그래, 역설적으로 의리를 지켰기 때문에 의리 필요 없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맞아요. 어떻게 본다고 하면은 사실 그냥 간단한 거라고 생각해. 손해 안 보는 사람을 옆에 두고 싶어하는 사람은 없어요. 당연하지 않아? 서로 양해도 구할 수 있고, 아쉬운 소리도 할 수 있고, 의지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 사람이 내 편을 들어주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사람 옆에 남지, 딱 선 그어놓고 손해 안 보는 사람, 그리고 그런 사람 옆에 있고 싶겠어요. 그리고 그런 사람조차도 도태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은 그럼에도 그 사람들을 챙겨주는 의리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무임승차범이라고 하는 거고. 맞아요. 결과적으로 의리를 지키는 게 나와 내 인간관계를 지키는 일이다. 맞아요. 그리고 너무 소중한 말을 해주신 것 같아요. 정확히 말하면 나보다 위에 무언가를 두는 게 아니야. 나를 확장시키는 거지. 진짜 핵심적인 말이네요. 만지면 느껴지는 이 물리적인 하나의 개체만이 내가 아니란 말이야.
나는 개인이자 가족이자 어떤 무리이자 사회이자 공동체이자 국가라는 거지. 그렇죠? 이것 또한 내가 지켜야 할 세계인 것이다. 그래서 진짜 그냥 간단하게 얘기해가지고 자기가 어느 땅을 밟고 서 있는지도 모르는 멍청이들이라 생각해요. 제가 오늘따라 좀 워딩이 세죠? 근데 나 진짜로 그냥 진짜로 나 자신만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거야. 내 자신이 그 밟고 있는 땅, 그리고 그 땅이 있는 세계, 그 세계에서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 사회, 이런 것들이 그 또한 자신이기도 하다는 거. 나와 세계가 분리될 수 없다는 거를 이해를 못하는 거지. 정작 그런 사람들은 혼자 살 수 없어요. 절대. 그치? 나는 나로만 구성되어 있지 않는다. 내가 누구의 손을 붙잡고 있는지를 모른다. 그래서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이 그거예요. 인생 어차피 혼자 사는 거야. 혼자 사는 인생이 어딨냐. 윈도 들어가서 살 것도 아니고. 맞아요. 그래서 나는 진짜로 혼자 사는데 당신이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고 그러는 시스템과 보험료와 인프라와 서비스 업자들은 그런 하늘에서 뚝 떨어졌는가? 그치? 네가 자고 입고 먹는 것 어느 하나 내가 스스로 만든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제가 결국에 아까 얘기로 돌아와서 3층짜리 빨간 벽돌집을 사고 싶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그거예요. 보다 농도가 짙은 저희 색깔이 짙게 묻어나 있는 세상을 만들고 싶은 거야. 당연히 이제 여러분들도 멀리서도 나랑 또 상호작용하고 그러겠지만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물리적인 거리가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들을 체감하고 있고, 그리고 공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체감하고 있고, 그래서 진짜로 내가 밟고 있는 땅이라는 게 비유적인 의미에서가 아니라 진짜로 내가 밟고 있는 이 땅, 이 건물, 내가 들어와 있는 이 그 방, 이 진짜로 중요한 거야. 그래서 결집할 수 있는 장소를 만들고 가까이에서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그 공간에서 모이고 살라고 하는 거지. 그렇죠? 유아람이라는 이름이 좁게나마 확장된 사회를 포괄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 세상을 만들어 보겠다. 그리고 저는 그게 세상을 바꾸는 방식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요. 제가 뭔가 진짜로 어떤 진짜 대중적인 사람이라고 하면은 뭔가 유행을 일으켜가지고 내 세상을 만드는 방향이 아니라 그냥 내가 세상을 바꿀 수도 있겠지. 근데 나는 그 정도의 깜냥은 아닌 사람이고, 내 세상을 조금씩이라도 만들어서 키워나가고 그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세상을 바꾸는 방법 아닐까. 맞아요.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32명도 그런 사람들인 거고요. 그래서 머무르다의 이 채널이 막 조회수가 당장 그렇게 잘 나오지 않더라도 제가 계속 하려는 이유기도 해요. 내가 살려고 시작했던 방송이고, 그리고 이 방송, 이 채널을 보는 사람들은 진짜로 순도 높은 나의 뜻을 이해하는 사람들이니까 이걸 어떻게든 내가 감당할 수만 있다면 끌고 가야지. 그게 내 세상을 만들어가는 방식이니까. 이것도 머무르다를 하는 건 손해지만 머무르다를 하는 사람이 되는 건 이득이다. 그런 거죠. 저는 이게 가치라고 생각해요. 이득만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것들. 씨를 뿌리면 당연히 당장 먹을 게 줄어들지만 그러니까 수확을 할 수 있잖아요. 이런 대화가 기록을 남겨지는 것도 유의미한 것 같네요. 맞아요. 제가 이제 이렇게 직접 라이브 상황에서 떠드는 거 아니면 제가 기록을 잘 안 하는 사람이라서 전 사진도 잘 안 찍고 글도 잘 안 쓰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충분히 의미가 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득을 진짜로 그냥 재무제표로만 판단하는 바보들이 많아서 그래. 그게 다가 아닌데. 자, 그래요. 맞아요. 자본주의 사회라고 해가지고 자본이 다는 아니거든요. 그래요, 여러분. 아침에 봅시다. 좋은 밤 되세요.